저는 미야모토 리사입니다. 21살이고 와세다 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이죠.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일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통의 자유와 읽을 권리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난독증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주저없이 참여했죠. 처음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만났어요. 한국, 필리핀, 브라질 출신 부모를 둔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언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도 완전하지 않고 부모 나라 언어도 서툴렀어요.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거리며 읽었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읽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담당 교사는 이것이 난독증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난독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단순히 글을 못 읽는 병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난독증은 지능과는 전혀 관계없는 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어를 전공하시는 김 선생님이 특별히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한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이 난독증 아동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는 같은 철자가 여러 발음을 가지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김 선생님은 실제로 일본 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 상당수가 집에서 한글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가정에서도 한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쉽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자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전개 직접 체험으로 다가간 한글. 다음 주부터 저는 다문화 아동 학습 보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 학습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죠. 아이들은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특히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섞인 문장을 읽을 때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집에서 가져온 한글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아이는 일본어 책은 더듬거리며 읽었지만 한글 책은 비교적 유창하게 읽었어요. 물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글자 자체는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부탁해서 기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부터 배웠어요. 김 선생님은 이 자음들이 실제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오 같은 기본 모음들은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구성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원리만 알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영어처럼 단어마다 발음을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함께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글 카드를 만들어 게임처럼 학습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게임이었죠. 아이들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일본어 학습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실수해도 웃으며 다시 도전했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기뻐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희미기 제도와 고정관념의 벽.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어느 날 다문화 가정의 한 아이가 일본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서 아이가 일본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일본에서 살려면 일본어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언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요. 학교 측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담당 교사는 저희에게 한글 교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특히 일본어 능력 향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한글 학습을 통해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학습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여겼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방과 후에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니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모임에는 5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어요. 우리는 도서관 한 구석에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한글 카드 게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 쓰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점차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니 다른 언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좋은 교육을 숨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소통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챕터 4 절정 퍼져나가는 작은 변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터디 그룹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계가 아닌 필리핀, 브라질 출신 부모들도 한글 학습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글이 자신들의 모국어보다 배우기 쉬웠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인 대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관심을 보인 것이에요. 이들은 한글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에 용기를 얻었어요. SNS에 우리 활동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한글로 읽어요 캠페인을 만들어서 우리의 경험을 알렸어요.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SNS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공유했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교육 관계자들과 언어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는 한글 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지역 신문에서 먼저 우리를 인터뷰했고 이것이 점차 큰 매체로 확산되었습니다. NHK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것이 단순히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효율성과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한국어가 일본의 공공 문자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여론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내부 반발과 보수적 압박.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시위를 조직했어요. 일본 아이들은 일본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일본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난했어요. 이들의 구호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만, 다른 언어는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와세다 대학 내부에서도 압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학내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였어요. 담당 교수님은 제가 학술적 근거 없이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아이들을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은 이런 활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의 반대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앞서간다고 걱정했습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졸업하기를 원했어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주변의 반대가 너무 거셌거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세종대왕의 어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아니야. 세종대왕도 기존 질서에 맞서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드셨잖아요. 저도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의 언어가 배척받는 일본 사회의 모순을 바꿀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반전 연대의 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쏟아진 것이에요. 먼저 난독증 아동 부모 모임에서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육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글 학습을 통해 개선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실제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더 큰 도움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로부터 받았어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도와 체계적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글자 학습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이었어요. 이 한국 유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몸소 보여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우리 활동을 정식 세미나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다문화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는 우리 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범적으로 한글 기반 보조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보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숨어서 해야 했던 일이 이제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거든요.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학습 의욕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문자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른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결실 성취의 증명.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글을 배운 아이들 중 3명이 일본 문해 능력 시험에 통과한 것이에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글 학습을 통해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포기했던 아이의 학습 능력이 되살아난 것을 보면서 한글의 힘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인정받아 저는 문해 다양성 공로상을 받게 되었어요. 일본 교육 관련 단체에서 다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글의 과학성과 아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도쿄시 교육청의 발표였습니다. 한글 기반 보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는 한국 문자가
일본 공교육의 일부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정식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국 문자가 자국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이죠. 더 나아가 한글이 읽을 권리를 구현하는 도구로 정당화되었다는 평가도 나왔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특히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아이들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글자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이것이 전반적인 학습 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미래 더 큰 세계로 예상치 못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교육청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이에요. 한글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글을 만든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그 위대한 분 앞에서 저는 편지를 낭독했어요. 미리 준비해간 편지였습니다. 세종대왕님, 저는 일본에서 온 미야모토 리사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한글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한국만의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글은 인류 모두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나란말이 세계에 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한글이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소통의 자유, 학습의 자유, 그리고 꿈을 꿀 자유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겠습니다. 언어는 소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600년 전 한명군의 꿈이 21세기의 다른 나라에서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교육청에서는 저에게 한글 교육대사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주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문자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저는 이 역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보았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21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꿈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다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다리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